안녕하세요. 절약왕 리밋입니다. 저희는 절약하는 20대 신혼부부이고 이번 영상은 5월 가계부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저희 스페셜 게스트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스페셜 게스트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길주부입니다. 네, 저희 남편인 길주부님과 함께하는 5월 가계부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렇듯 저희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저희의 소득을 먼저 밝히고 가계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5년차고 남편은 6년차 직장인인데요. 저희의 월급을 세후로 따졌을 때 둘이 합쳐서 월 660만 원 정도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두 번째 소득이 있는데요. 무엇이죠? 배당금이죠. 네, 맞습니다. 저희의 배당금이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데 지금 배당금 80만 원을 합쳐서 저희의 총 소득은 74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지출들을 하나씩 항목을 나눠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지출은 우리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 무엇이죠? 고정 지출입니다. 고정 지출도 항목을 나눠서 살펴보자면 제일 먼저 대출이자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대출을 연장하면서 약간 올랐어요. 대출이자로는 46만 2,530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엄청 많이 올랐는데요? 원래 30만원대였는데 제 기억상에 언제 40만원이 됐죠? 살짝 올랐어요. 그쵸? 그때 그거 상관 안 하고 하면서 네. 조금 오른다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올랐는데요? 연장하면서 나가는 비용도 같이 포함되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네. 같네요. 아무튼 네. 그래도 이게 나쁘지 않은 것 같으면서 좀 그래요. 그 다음 관리비입니다. 저희가 지금 20평대 집에 살고 있는데 관리비는 17만 848원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관리비는 네. 항상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10만 중반대?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집에만 들어가는 비용이 60만 원대인 게 저는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음은 가스비입니다. 가스비는 저희 도시가스 이용하는 비용이고 가스레인지 이용하는 금액이에요. 5,605원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인터넷 요금입니다. 인터넷 요금은 25,645원이 나왔고 저는 알뜰폰이랑 결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보험료입니다. 보험료는 저희 둘이 같이 실비 아닌 것만 들고 있고 13만 7,498원이 나왔습니다. 제가 은근 병원을 갈 일이 있어서 보험이 있는 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보험은 있어야죠. 그래도 이제 보험 중에서도 필요 없는 항목들이 있는데 그런 거 잘 쳐내고 알뜰하게 이제 가장 필요한 항목들만 하면 저렴하게 할 수 있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핸드폰 요금입니다. 핸드폰 요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뜰 요금제를 이용하고 있고 7,920원입니다. 저는 마음 같아서는 핸드폰 요금 막 100원인 거 쓰고 싶은데 그 인터넷이랑 결합하는 것 때문에 그건 신청이 안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아무튼 아낄 수 있는 부분은 많으니까 이런 고정지출 아끼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고정지출 총 합계로는 이제 이 모든 걸 다 합쳤을 때 81만 46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저번 달에는 분명히 네. 고정지출이 네. 저희 배당금보다 적었거든요? 그러네. 근데 뭔가 이상한데? 이번 달에 좀 많이 났어요. 대출 이자가 아무래도 좀 많이 커져가지고 뭔가 대출 연장하면서 뭐가 추가적으로 나간 것 같아요. 원래 30만원대 맞는 것 같거든요. 네. 아무튼 5월은 고정지출도 좀 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항목은 저희의 저축, 이자, 투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연금저축이랑 주식투자 이게 두 가지만 하고 있고 연금저축으로는 100만 원을 넣었고 주식투자로는 나머지 금액들 390만 원을 넣었습니다. 네, 연금저축은 세제 한도에서 가장 많이 넣고 있거든요. 연 600만 원을 가장 채워서 인당 50만 원씩 매달 넣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는 나머지 이제 미국 주식을 집투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배당금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주로 이제 미국에 상장된 배당 ETF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댓글 보면은 뭐 80만 원 정도 받으려면 얼마나 넣어야 되나 이런 댓글이 많이 달리는데요. 대략적으로 한 연 4% 정도의 수준에서 배당금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게 넣기 나름이어서요, 그쵸? 네, 뭐 더 늘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그래도 좀 안정적인 거 하려고 연 배당률이 큰 건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축이자 투자로는 490만 원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항목은 식비입니다. 생각보다 5월에도 식비를 많이 쓰진 않았더라고요. 네. 저희가 식비를 온라인, 약속, 음식점, 마트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서 보고 있는데 이번 달에는 약속이 저만 한 번 있었어요. 그쵸?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약속이 없어서 식비가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장을 한 2번 봤던 것 같고 41,300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약속비로는 7,125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점. 저희가 5월에는 치킨을 좀 여러 번 먹었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49,106원이 나왔습니다. 가보고 싶었던 치킨집도 가보고 그 내시경 전에 치킨도 먹고 네. 이렇게 먹었어요. 제가 다 꼬셨습니다. 근데 전 옛날엔 치킨이 되게 싫었었는데 이제 약간 치며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마트에서는 2,413원을 썼고 뭐 그냥 동네 하나로 마트에서 깻잎 사거나 이럴 때 좀 사용했습니다. 항상 보면은 저희가 식비가 20만 원 정도 나왔었거든요. 주된 게 다 약속이었어요. 맞아. 약속이 없는 달은 좀 식비가 많이 적게 나온다. 그리고 냉장고가 지금 냉동고가 고장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냉동고를 샀는데 그것 때문에 더 이제 냉장고를 털이를 많이 했다. 4월하고 5월은 진짜 냉장고 털이만 했던 것 같아요. 집밥 많이 해먹고. 네. 최대한 냉장고 털기를 많이 하니까 확실히 식비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5월에는 식비로 총 얼마를 썼냐면 99,944원을 사용했습니다. 숫자가 연속이 되네. 그러게요. 10만 원 아래로 썼네요. 네, 네. 신기합니다. 다음 항목은 쇼핑이고요. 저희는 쇼핑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어서 이번 달에는 21,700원을 사용했습니다. 이건 이제 엄청 짜잘한 것들을 구매했는데 이 중에서의 대부분이 다이소였어요. 다이소에서 뭘 샀냐면 그 차량용 커튼도 사고 뭐 귀마개, 그리고 카라비너, 그리고 제가 최근에 에어팟을 팔았었기 때문에 그거 이제 대용으로 줄 이어폰을 샀습니다. 그런 거 하는데 썼고 USB 젠더 등등 짜잘한 걸 사서 21,7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차박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차박에 필요한 용품들을 좀 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주 다니고 싶습니다.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얼른 가야 합니다. 5번째 항목은 기타 비용입니다. 기타 비용으로는 58,900원을 사용하였고 여기에 어떤 것들이 들어갔냐면 저희 자동차 검진을 받았습니다. 검진 비용과 저희 약값이 들었습니다. 종합검사를 해야 되는 날이 와서 자동차 검사를 했고 나머지는 약값이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항목은 경조사 비용인데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5월은 무슨 달이죠? 가정의 달이죠.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경조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경조사 비용으로 얼마를 사용했냐면 숫자가 되게 독특해요. 134,875원입니다. 네. 아니, 무려 7자리 숫자인데 다 다른 숫자를 사용했어요. 그러네요. 여기는 이제 어떤 것들이 들어갔냐면 5월이니까 부모님 용돈도 드렸고요. 그리고 결혼식도 있었고 다가오는 집들이가 있어서 집들이 선물을 샀습니다. 이번 경조사가 메인이네요. 그쵸, 경조사가 엄청 크죠. 네. 경조사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아, 좋은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지불하고 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마지막 항목입니다. 마지막 항목은 교통비인데요. 저희가 5월에는 그 2박 3일 차박 여행을 다녀와서 교통비가 좀 이것저것 나왔습니다. 얼마를 사용했냐면 199,584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자면 이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했던 건 역시 주유비. 네.
주유비는 약 13만 원 정도 사용을 했네요. 네. 저희가 이제 연휴 기간에 여수도 갔다 오고 그리고 뭐 주말마다 뭐 결혼식도 있어서 맞아요. 차 타다 보니 네. 좀 주유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유비가 제일 큰 부분이었고 그 다음은 저희 버스비, 결혼식이 있어서 서울에 가는 기차 왕복 비용 이런 것 등을 하다 보니까 교통비가 거의 20만 원에 가깝게 나왔습니다. 그래도 경차여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경차 아니었으면 뭐 한 30만 원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뭐 차에서 자니까 숙박비도 안 나왔다. 아, 그쵸. 저희가 숙박비 안 썼고 네. 식비도 이제 그런 경우는 블로그를 이용하면 또 여행 갔을 때도 괜찮아서 생각보다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기름값만 썼다 네.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지출을 저축과 투자를 제외하고 고정 지출, 식비, 쇼핑, 기타, 경조사, 교통비 이 6가지 항목을 다 합쳤을 때 사용한 총 금액의 합계로는 251만 5,049원이 나왔습니다. 나란 어떤가요? 숫자만 봤을 때는 많이 썼어요. 아 그쵸, 숫자 네. 봤을 때는 되게 많아 보여요. 근데 여기서 절반 이상이 경조사다. 아 그렇긴 하네요. 네. 뭐 그거 제외하면은 그래. 나쁘지 않은 소비한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 고정 지출도 80만 원이었고 네. 경조사도 좀 많이 나왔고 해서 예상보다는 좀 나왔지만 네. 그게 뭐 저희가 허투루 쓴 돈은 아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6월부터는 조금 더 아껴봐야겠습니다. 네, 저는 식비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이번 달에. 그래, 치킨을 많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긴 했습니다. 네. 하지만 다른 부분에서도 뭐 경조사는 당연히 줄어들 거고 대출 이자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네.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대출이자 확인해 보기. 네. 경조사가 이제는 줄어들 것 같아서 다음 달에는 좀 더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6월 맞이 새로운 컨텐츠를 준비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구독자님의 가계부 첨삭입니다. 와! 저희가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같이 이렇게 공유해보면서 어떤 부분은 줄이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시간을 같이 가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저희 영상 중에서 많은 분들이 저희 가계부를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댓글을 보면 저희보다 더 절약을 잘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 네, 맞아요. 그쵸? 네. 앞으로 잘 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여러분들이 쓴 가계부를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앞으로는 어떻게 줄이면 좋을지 이런 거 같이 그리고 얘기해보면 네.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뭐 잘하시는 분들은 어떤 점을 그쵸, 본받으면 그쵸. 좋을지 이런 거를 저희가 좀 같이 얘기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네. 일단 저희 생각이긴 한데요. 혹시 이 컨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댓글로도 알려주시면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절약하는 저희 부부의 일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